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나의 삶을 잡아줄 공자의 말씀이 담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라는 책이에요.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논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논어는 제 20편으로 되어 있고요. 논어의 논은 논하여 편찬하다 라는 의미예요. 어는 서로 말하여 논의 과정을 거쳐 표현된 말, 즉 논어는 논의 과정을 거쳐 오간 말들을 논하여 편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한 말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대화체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서는 4편, 5편, 6편에 해당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공자가 강조한 어짐, 중용, 효와 충, 그리고 군자다움에 이르는 덕목이 담겨 있어요.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이 책은 판덕 독서의 창시자이신 판덕님이 지으셨고요. 이서연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미디어숲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책에는 논어의 내용, 그러니까 공자와 제자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이나 그런 배경들, 그런 대화가 오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화나 그 상황들을,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들, 그러한 부분들을 인용해서 설명해주고 계셔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논어를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공자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어진 사람은 그림마저도 배울 구석이 있다. 견현사제. 공자가 말하길 어진 사람을 보면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공자의 육아 사상과 다른 학설을 주장한 도가의 시조, 노자의 말이 떠오르는 문장이다. 노자는 인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육아의 주장과 달리 인의를 버리고 무의자연과 무의무욕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했다. 공자의 말은 노자의 이 말을 떠오르게 한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며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 된다. 자신보다 선하고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교사의 자질,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란 중국어의 기원은 바로 노자의 이 말에서 유래한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 공자의 말도 노자와 비슷하다.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반면 교사로 자신을 반성하라는 말은 노자의 말에서 선하다와 어질다라는 표현이 다를 뿐이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스승처럼 생각해서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타산지석으로 여겨 그를 닮지 않기를 다짐해야 한다. 만약 최근에 출판된 책을 통해서 공자의 논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미국 임상심리학자 DR 헨리 클라우드의 타인의 힘을 찾아보면 된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한다.
클라우드 박사의 설명은 공자의 말과 비슷하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이유를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이 처한 물질적인 환경과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힘이다. 우리의 삶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이자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타인들은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거꾸로 악화시킬 수도 있는 존재이다. 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과 능력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데 이런 타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진 사람을 보고 닮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려는 사람이 더 많다. 어진 사람은 실수가 적다. 하지만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가 적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문제를 삼는다. 어질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반응 또한 다르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어질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방을 교육하려 한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이들을 교훈 삼아 자기 자신을 반성하라 말한다. 공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고 속으로 자신을 반성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진 사람을 보고 같아질 것을 생각하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을 돌아본 후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공자는 타인의 됨됨이가 어떻든 간에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기 자신을 수련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논어에는 이와 비슷한 문장이 또 등장한다. 과거 학자는 자신을 위하였으나 지금의 학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일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에는 가식이 섞일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어진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닌 작은 행동과 그림자조차도 배울 점이 먼저 보일 것이다. 반대로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본다면 거울 삼아 자신의 행동도 점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그 내용마다 마음 채우기라고 해서 작가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의 삶을 비방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물론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공인일 경우 그렇다. 하지만 비난의 대상은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향한 것은 아니다. 원색적인 비난의 댓글을 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고 속으로 자신을 반성할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다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타인에게 주는 따스한 빛은 곧 나를 밝히는 빛이 된다. 구이경지. 공자가 말하길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는 걸 잘하여 오래도록 공경하였다. 춘추시대 제나라 때 벼슬자리인 대부를 맡았던 안영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영의 시호는 평으로 보통 평중이라고도 불렀다. 한 벌의 옷을
30년이나 입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높은 벼슬자리에서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안녕 호구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이다. 박학다식했던 안영은 논쟁에 능했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인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안영은 영공, 장공, 경공을 거치면서 60년 가까이 제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며 황공을 보필했던 관중과 더불어 제나라의 뛰어난 재상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안영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안영과 함께 오래도록 사귀어도 상대방이 항상 그를 공경했다 라는 뜻으로 안영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오래 함께 있어도 항상 공경했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안영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하건 이 문장은 안영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첫 번째 해석은 결과론적 진술이다. 즉, 모든 사람이 항상 안영을 존경했다는 사실을 서술할 뿐이어서 우리는 안영의 어떤 품성 때문에 존경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방점을 둔다. 안영은 상대방을 오래도록 공경했다. 이것은 바로 안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 공자는 가까워지면 불손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라고 말했다. 허물없이 지내는 인간관계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막역한 친구에게 우리는 농담이나 장난을 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처가 남게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 것이다. 공자의 인간관계로는 오래도록 공경하는 것이다. 안영은 공자의 생각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도 최소한의 격식을 지켰고 친구의 인격을 존중하며 좋은 면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는 것을 잘하여 오래도록 공경하였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안평의 이러한 인간관계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안영의 그리고 공자의 인간관계로는 시대가 바뀌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있다. 마음 채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아끼면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네. 다음 읽어드릴 부분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 일상을 열심히 사는 지혜를 지녀라. 3월 불위인. 공자가 말하길 아내는 그 마음이 3달 동안 어짐에서 떠나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하루나 1달 정도 어짐에 미칠 뿐이구나. 어짐은 배운 만큼이나 논어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다. 어짐에 대한 공자의 말도 반복된다. 그 사람의 어짐을 알지 못한다.
공자는 마치 어떤 사람도 어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듯이 항상 이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공자가 제일 아끼던 안회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했다.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어짐에서 떠나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 안회는 3개월 동안 어진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안회만큼은 어짐에 다가선 사람이라고 공자가 평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하루나 한 달 정도 어짐에 미칠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안회의 어진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온화함, 침착함, 즐거움, 총명함, 관심과 사랑, 결단력, 자기 반성을 하면서도 침울해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어짐에 다가갈 수 있을까? 고난, 좌절, 물리적 유혹, 비방과 칭찬, 명예와 이익, 권력과 사랑. 무수히 많은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빈번히 무릎을 꿇고 만다. 앞서 보았던 논어, 리임 편에 다루었던 어진 군자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짐을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어진 경지를 유지하며 사랑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랐다. 어짐은 다가서기 어려운 경지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짐에 대한 공자의 또 다른 말은 이렇다. 내가 어지러지고자 하면 어짐에 이를 수 있다. 어짐에 이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힘과 재능으로 전력을 다해 애를 쓴다고 어짐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맹자 공손추상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되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에서 잊어서도 안 되고 조장해서도 안 된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어진 상태에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은 오히려 어짐과 멀어지게 한다. 어짐은 겉으로 꾸민다고 이룰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어짐은 짧은 시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시간이 쌓여 내면의 상태에서 도달하는 덕목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며 그럴듯한 계획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하지만 그것은 작심삼일이 될 뿐 1년 중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지키는 날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일상을 부지런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어짐은 매일매일 그 부지런한 수신과 성찰의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 채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자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충성과 신용을 지키는 사람, 청렴한 사람, 간략한 사람 등등. 공자는 충성, 신용, 청렴, 간략함이 칭찬할 만한 덕목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어짐은 알지 못한다라는 공자의 말은 내면을 봐야만 어짐의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태산을 넘는 한 걸음의 시작도 나의 발끝에서 출발한다. 중도이패. 염구가 말하길 저는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자가 대답하길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가서 그만두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선을 긋는 것이냐? 사자성어 중도이패에 얽힌 논어의 문장이다. 도를 추구하지 않는 공자의 제자 염구가 핑계를 댄다. 저는 스승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정말 좋고 배우고 싶지만 타고난 자질과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힘을 쏟아도 원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염구는 자신이 힘이 부족해서 도를 추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염구의 마음을 깨트려 봤던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도이패.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가서 그만두는 법이다. 공자가 말한 중도이패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 비록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괜찮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뜻으로 통용된다. 이러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바뀐 것이다. 공자는 염구가 해보지도 않고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힘이 부족한 것이라면 최소한 중간쯤에 그만둬야 하는데 시작도 해보지 않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염구는 이를 대하는 태도가 자로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자로는 들은 말을 아직 실천하지 못하면 다른 말을 들을까 두려워했다. 실천력이 강해서 들으면 즉시 행동에 옮겼고 방법이 옳든 틀리든 결과가 어떠하든 신경 쓰지 않고 일단 행동에 뛰어드는 성미를 갖고 있었다. 염구는 정반대였다. 염구는 스승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생각만 할 뿐 선뜻 행동하지 않았고 결국 여러 이유를 대며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나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판 선생님이 하는 말은 너무 어려워서 실천할 수 없어요. 판 선생님, 현실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곳곳에 장애물이 가득하다고요. 선생님은 세상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죠? 선생님이야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대학에 갈 기회조차 없었어요.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할 여력이 없다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공자의 말을 떠올려 본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가서 그만두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선을 긋는 것이냐? 나는 그들에게 시도해 보지도 않고 심지어 첫 걸음도 떼지 않은 채 포기할 이유를 찾는 거냐고 말하고 싶다. 마음 채우기에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쓴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는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세계에서 누군가가 해낸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에릭슨 박사는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한다. 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